안녕하세요. 보말할망입니다. 벌써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지난번 첫 번째 영상을 모니터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의 의견들을 들어보니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좀 더 크게 목소리를 내볼게요. 오늘은 사려니 숲길에 왔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같이 숲길에 와서 1시간씩 걷고 집으로 가고, 아니면 뭐 날씨가 좋을 때, 아니면 더운 여름에는 숲길에 와서 평상에 앉아서 그냥 그림도 그리고 좀 음악도 듣고 쉬다가 가고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말에 계속 태풍 타파 때문에 집 밖에 못 나와가지고 오늘은 사려니 숲길에 왔습니다. 역시 숲은 너무 좋아요.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로 자연치유할 때 제가 했던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얘기로 제가 먹은 것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먹지 않은 것을 먼저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연애할 때도 좋아하는 거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거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상대방의 마음을 사기 쉬운 방법이라고들 하잖아요. 먹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먹지 않은 것 추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먹지 않은 것 그 첫 번째는 마밤,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이 뭐 유기농 설탕도 있고 뭐 마스코바도인가 뭐 그런 설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설탕은 아예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그 이유는 PETCT를 찍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ETCT를 찍는 원리 자체가 그 공복을 몇 시간 유지한 다음에 포도당 주사를 놓는데, 거기 포도당에다가 동위원소인가 그런 방사성 물질 같은 거를 붙여져 있는 그런 용액을 주사를 하고 1시간인가 30분 정도 있다가 이제 제 전신을 이렇게 그 촬영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은 그 암이 전이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에만 그렇게 까맣게 그 사진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원리 자체가 포도당을 먹이로 하는 그 암세포의 특징을 이용한 검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복에 먹는 건 더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탕을 전혀 먹지 않았고요. 그리고 추가로 과일도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과일 당도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을 것 같아서요. 두 번째는 육류입니다. 자연치유라고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 채식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저는 아예 채식을 물론 되게 많은 채소를 먹었지만 아예 고기를 먹지 않진 않았어요. 근데 붉은 고기는 한 점도 먹지 않았습니다. 붉은 고기라 하면 뭐 돼지고기, 소고기, 뭐 양고기, 말고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먹지 않았고요. 그리고 닭고기도 먹지 않았어요. 근데 가끔 이제 체력이 너무 떨어지거나 할 때는 유황오리 고기 같은 거를 사다가 집에서 끓여 먹거나, 아니면은 유황오리 백숙, 오리 백숙이나 뭐 오리탕 같은 거 파는 곳에 가서 그냥 한 그릇 뜨끈하게 먹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해산물, 조개류나 뭐 문어, 전복, 낙지, 뭐 가끔 뭐 자연산 생선 같은 것도 사다가 졸여 먹기도 하고 그렇게 먹었어요. 단백질을 너무 안 먹을 순 없으니까. 근데 붉은 고기는 먹지 않았던 이유는 요새 되게 그런 축산 환경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들이 먹는 사료 같은 것들에 또 문제가 있고, 가축들의 그런 환경들을 보다 보면 사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몸에 좋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는 끊었습니다.
세 번째 먹지 않은 것은 바로 유제품입니다. 저는 원래도 근데 우유 같은 거 뭐 많이 먹진 않았어요. 근데 우유가 그냥 예전에 나오던 우유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우유 같은 경우에 뭐 임신을 해야 소가 젖이 나오는 법인데, 이제 우유 낙농가에서는 어쨌든 우유를 계속 뽑아내야 되니까 호르몬제를 계속 주입하고 그런 사료를 먹이고, 뭐 달걀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연 사료나 이런 것들을 먹이면 매일매일 닭들이 알을 낳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계속 불을 켜놓고 계속 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혀놓고 그 산란용 사료를 먹이고, 그렇게 해서 달걀을 많이 생산해내도록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마트에 파는 그냥 일반적인 계란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우유도 먹지 않았고요. 뭐 유기농 우유 이런 것도 다 먹진 않았어요. 오늘 비타민 주사, 제가 비타민 C 주사를 일주일에 2번씩 맞거든요. 근데 그걸 맞으면 그 농도가 높아서인지 좀 얼굴이 부어요. 그래서 저 얼굴 부으면 되게, 제 생각인데 송가인 닮지 않았나요? 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제가 먹지 않은 음식 네 번째는 찬 음식은 먹지 않았어요. 이번 여름이 짧아서 저는 굉장히 감사했던 일 중에 하나긴 했는데, 그래도 더운 날은 무지 덥잖아요. 그 더운 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고 그 짜릿한 기분은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 차가운 거는 제가 중국어 전공이라 중국과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중국 분들은 보면은 차가운 걸 먹지 않아요. 그래서 막 한국 사람들이 막 뭐 차가운 콜라 얼음 동동 띄운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먹는 거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낯설어하고 그렇게 차가운 거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곤 했거든요. 요즘은 많이 변했지만 저는 뭐 최소한 상온의 음식이나 음료를 먹었습니다. 찬 건 절대 먹지 않았어요. 5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이거를 사실 모든 인스턴트와 모든 가공식품을 거의 99% 먹지 않았다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늘 장을 보는 거는 다 그냥 원재료였습니다. 뭐 인스턴트 가공식품이라고 굳이 말하자면 뭐 낫또나 뭐 그런 청국장 뭐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래도 편의점에 가서 뭘 사 먹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공식품을 먹지 않으면서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가공식품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순수한 식재료를 가져다가 이거를 뭐 유통도 해야 되고 오랫동안 보존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공식품은 전혀 먹지 않았어요. 뭐 라면, 뭐 많죠. 빵, 아이스크림 엄청 많잖아요. 요즘에는 뭐 레토르트 즉석 조리식품도 엄청 잘 나오는데 맛있죠. 근데 가공식품도 먹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만 끊어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꼭 암 환자가 아니어도 가공식품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제가 먹지 않은 음식 6번째는 밀가루입니다. 정제된 곡물류는 먹지 않았어요. 흰쌀, 뭐 흰 밀가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밀가루로 만든 무궁무진한 그런 식품들, 빵, 과자,
제가 과자를 좀 좋아하거든요. 꼬북칩도 진짜 좋아하고 짠맛 나는 과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돌이켜보면 제가 4월에 전이 진단을 받기 전에 원래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입맛이 좀 바뀌어서 짭짜름한 과자도 많이 가끔 사 먹었고, 그리고 막 제가 빵을 진짜 좋아했어요. 빵, 떡 뭐 이런 걸 진짜 좋아해서 많이 먹었었는데 그게 굉장히 독이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밀가루는 거의 먹지 않았고요. 뭐 밀가루, 예를 들어 밀가루 음식이 가끔 땡기긴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통밀가루 한 살림 가서 우리나라 통밀가루 유기농인가 뭐 무농약인가 그런 거 사가지고 가끔 해 먹거나 하긴 했는데 거의 한 번 먹었으려나? 거의 먹지 않았어요. 밀가루 먹지 않았고 빵, 과자 그 외에 여러 가지 밀가루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건 전혀 입에도 되지 않았습니다. 7번째는 저는 가열된 기름을 먹지 않았어요. 가열된 기름을 먹지 않았다는 건 튀긴 거 절대 안 먹었고요. 그리고 볶은 것도 먹지 않았어요. 뭐 낮은 온도로 좋은 기름, 발연점이 높은 기름으로 낮은 온도로 뭐 살살 볶은 거는 먹어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 워낙 요즘에 나오는 식용유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기름들이 많잖아요. 뭐 GMO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원료 자체가 별로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뭐 외부에서 파는 치킨이나 뭐 이런 것들 튀김 파는 그런 바깥 음식들, 그런 가게에서 파는 기름들은 원가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좋은 기름으로 뭐 깔끔하게 얼마 안 쓰고 버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저는 기름은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생들기름이라든지 뭐 호두기름, 이런 올리브유 이런 걸로 뭐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아니면은 채소 같은 거 무침으로 해 먹을 때 그냥 채소를 찌거나 삶아서 데쳐서 거기다가 그냥 뿌려서 죽염 소금이랑 뿌려가지고 그렇게 무쳐서 먹었어요. 기름 안 됩니다. 그리고 8번째는 조미료인데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당연한 말이긴 하죠. 조미료, 뭐 MSG, 다시다, 미원 뭐 이런 것들 원래도 집에서 먹지 않았었는데 외식하다 보면 사실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외식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집에서 먹을 때 뭐 조미료류 전혀 먹지 않았고요. 근데 뭐 다시다, 미원만 조미료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생각해보면 맛소금이라고 불리우는 소금에도 MSG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뭐 바베큐나 이런 거 밖에 나가서 바베큐 구워 먹거나 할 때 뿌려 먹는 허브솔트 있죠. 그것도 제가 그때 뭐 우연히 보니까 그것도 MSG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뭔가 원재료나 이런 식재료를 사실 때 꼭 그 라벨을 확인하셔야 돼요. 거기 보면은 이거는 몸에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닌 것도 많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간장이라든지, 간장도 보면은 무슨 간장이었지? 뭐 그냥 합성해가지고 만드는 간장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발효시켜서 뭐 안 좋은 거 안 들어간 간장은 찾기가 사실 좀 힘들고요. 그 안 좋은 거 안 들어간 간장은 한 병에 한 9,000원, 10,000원씩 하는 간장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로 사다가 먹고, 뭐 그냥 파는 진간장 같은 거는 안 썼어요. 그리고 식초도 마찬가지인데, 식초도 보니까 무슨 주정으로 해가지고 발효가 아닌 그냥 그것도 화합물로 만든 식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식초도 보실 때 주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진짜 발효 식초를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3개월 동안 거의 외식을 하지 않았어요.
조미료 같은 거는 안 쓰는 식당을 찾을 수가 있는데 설탕을 안 넣는 식당은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너무 까탈스러워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냥 외식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네, 외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먹거나 뭐 다른 친구들을 만나야 할 때는 음식을 싸가지고 갔어요. 싸갖고 가서 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3개월 동안 최대한 자연의 그 시간표에 맞게 생활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황제내경 책을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한 반 정도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뭐 계절별 그리고 그 시기별로 해가지고 그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뭐 온도 차이 뭐 그런 것들에 맞춰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오거든요. 뭐 제철 채소를 먹고 뭐 제철 음식을 먹고 해가 짧아질 때는 빨리 자고 뭐 늦게 일어나고 일찍 일 때는 일찍 일어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최대한 10시 전에는 자려고 했어요. 근데 막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뒤척이다 보면은 11시쯤에 자기도 하고 그러면은 아침에 6시, 7시 이쯤에 눈이 떠져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깨어있거나 밖에서 생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시간 이상 과격한 운동은 전혀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밖에 있다가도 몸이 막 좀 힘들다고 느껴지거나 하면 바로 집에 갔습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름이다 보니까 어디든 외출을 하거나 친구 차에 타거나 하면은 에어컨을 틀잖아요. 근데 에어컨 바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찬 음식을 먹지 않았던 거랑 같은 이치기는 해요. 그래서 에어컨이 있는 곳에는 웬만하면 가지 않았고, 뭐 가게 되면은 빨리 나오려고 했어요. 오늘은 제가 먹지 않은 것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지 않고 먹지 않으면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저는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이 자연치유에 24시간을 쓰면서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뭐 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뭐 만약에 암 환자시라거나 하면은 이 중에서 하실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책을 봤을 때 암이 좋아하는 환경이 간단하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암은 저체온, 그리고 저산소, 혐기성 세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탕을 먹이로 하고 염증이나 혈관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있는 환경을 좋아하고 그리고 산성 체질의 몸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몇 가지의 암이 좋아하는 환경들을 일단은 철저하게 차단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했던 거고요. 여러 가지 뭐 책도 그렇고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일단은 했던 것 같아요. 뭐 저처럼 지금 전이암이라든지 재발이라든지 아니면 처음 암 때문에 고생하시고 있는 마음 고생하시고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겁먹지 마시고 하나씩 일단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내시고요. 울지 마시고 좋은 하루 오늘 잘 살면 됩니다. 화이팅!